구도심의 무허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덕 신공항이 2029년 12월 임시 개항하고 2030년 말에는 정식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수십 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돼주고 있는 기장 지역의 모녀 사업가가 화제입니다.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구도심의 빈집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나 빈집 가운데 무허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해결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현관과 창문이 뜯겨져 나갔고 집안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무너져 내린 담장은 천막으로 덮여져 있고 곳곳에 철근이 나뒹굽니다. 놀랍게도 흉가 같은 이 집은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 담장이 붕괴된 건 지난 2021년경. 벌써 3년 넘게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빈집 역시 담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빈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고양이와 모기 같은 해충의 서식지로 변했습니다. 바로 뒷집인데 고양이 울음소리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고양이 한 20-30마리 있어요. 밤 되면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악취도 심하고. 인근의 또 다른 빈집 역시 비슷합니다. 이 집의 시계는 8시 28분 45초에 멈춰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흉가처럼 보입니다. 이전 살던 사람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처마는 내려앉았고 지붕은 아예 무너져 하늘이 훤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버텼지만 비만 오면 주민들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비가 오면 여기로 또 토사 내려오고 하니까 이게 언제 또 장마철이 와서 무너질까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부산 원도시민 동구 삼복도로 일대 빈집은 지난해 기준 1,200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빈집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허가주택의 경우 집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철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허가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빈집을 정비 또는 철거해야 하는 만큼 무허가 빈집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잘 관리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이런 이제 불화해주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제도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동구에만 전체 빈집의 절반이 넘는 750여 채가 무허가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2029년 12월 임시 개항하고 2030년 말에 정식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은 2029년 12월 말에 임시 개항하며 나머지 땅의 매립과 포장,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후 2030년 말에 정식 개항할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공사 금액은 10조 5,300억 원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공사 입찰업체는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 가중치를 각각 평가한 결과 합산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유수면 사용료 규정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공유수면 사용료 상정 방식에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부산의 중소조선소들은 타 지역보다 7배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중소조선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중견 조선소만이라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27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황보승희 의원의 내연남으로 황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정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시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5천 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부산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 확충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 확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확충 지원 계획에는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 정착 수당 지급 등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2019년 1,863명에서 2024년 2월 5,671명으로 50% 넘게 감소해 올해 2월 기준 법인 택시 가동률은 45%에 그쳤습니다. 20일 오전 6시 43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자체적으로 화재 진화에 나섰던 음식점 관계자 70대 여성 한 명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부산소방은 식당 내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 핑크라이트 앱을 출시했습니다.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자리 양보를 권하는 불빛과 음성이 별도의 수신기에서 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핑크라이트를 이용하려면 임산부가 보건소를 방문해 발신기를 수령해야 했지만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핑크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에 576개의 핑크라이트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의 경기를 치릅니다. 부산은 국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WBC 세계 복싱 챔피언 장정구, 롯데자이언츠 최초 우승을 이끈 최동원 등 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해왔습니다.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18회 부산 콘텐츠 마켓이 열립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방송과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장으로 K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45개국 700개 업체 2천여 명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BCM은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교류 협약을 통해 신규 해외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고 OTT 드라마 어워즈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가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 일원에서 부산이라 좋다를 주제로 2024 청소년 창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예술적 재능과 창의적 사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부문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11개의 작품에는 대상인 시장상을 비롯해 시교육감상, 시미술협회장상 등이 수여되며 우수 작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도시철도 연결 통로에 전시됩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는 기장 지역의 모녀 사업가가 화제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광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옥 대표. 30대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생일잔치 같은 경우, 어르신 생일잔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지만 어머니들 계속 안 뵈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뵙고 같은 가족처럼 되니까 이제 꾸준하게 안 빠뜨리고 해주더라고요. 김 대표는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이 소박한 생일상을 받고 건네던 과자 한 봉지, 소중한 그 마음이 수십 년간 지역 봉사를 이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름이면 지역의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물놀이를 돕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장의 해녀 문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김 대표가 해녀를 주제로 동화를 집필해온 김연아 작가 후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해녀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든 부분을 알게 됐어요. 바다 얘기를 쓰는 분이니까 또 그 자체가 기장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프로 골퍼에서 이제는 기장의 산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세계에 알리는 로컬 브랜드 사업가로 변신한 박혜라 대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고 이제는 어머니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롭게 사는 새터민의 생일상을 차리고 미혼모에겐 미역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로부터 얻는 산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사함을 항상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가장 큰 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작게 이렇게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에 더해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녀, 기장 지역 예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 오랫동안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화는 굉장히 긴 호흡의 어떤 속도로 모든 이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저도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장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모녀 사업가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통영시 추도 남동쪽 2.7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파견해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경비함정에 옮겨 타게 하는 한편 어선 파공 부위를 막은 뒤 배수 작업했습니다. 침수 어선은 통영 삼덕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냉각수 개통 누수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초인류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집적해 AI와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